소설 인간혁명 5권 제6장 포석 1952년 3월 21일 도다주세이는 도호쿠 지방 센다이시에 있는 부스겐사에 있었다. 이날 열리는 센다이 지부 제1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 무렵 센다이 지부는 지방지부라고는 하지만 도쿄에 있는 12개의 지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해 있었다. 총회가 열리는 부스겐사에는 이미 300명이 넘는 지부원이 결집해 있었다. 개회에 앞서 근행을 했다. 도다의 뒤에는 센다이 지부장인 시로야 구니오가 대기하고 있었다. 시로야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지만 입회는 오래되어 19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무렵 시로야는 상경에서 어느 대학에 다녔다.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초대회장 시절에 동급생인 야마다이라 주에이에게 좌담회에 함께 가자고 권유를 받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늘어놓다가 논파당하여 결국 입회했다. 때는 이미 전쟁 중이었다. 부모는 중국 상하이에 이주해 있었다. 시로야 구니오도 1944년 봄에 상하이로 건너갔다. 그리고 곧 일본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어느새 귀국할 배편이 없어지고 말았다. 시로야는 상하이에서도 조석근행만큼은 빠뜨리지 않았다. 근행을 태만히 하면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시로야는 그대로 상하이에서 종전을 맞이했다. 그리고 1946년 2월 귀국할 수 있었다. 시로야의 가족은 고향인 센다이로 돌아왔지만 거리는 전쟁 피해를 입어 시로야의 아버지도 일자리와 집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시로야도 일해야 했다. 이듬해 5월 역 앞의 판잣집 거리에 해산물 가게를 열었다. 상품은 잠시 잘 팔리는 듯 했지만 인플레이션의 여파와 장사가 서툴러 어느새 도산이라는 쓰라림을 겪었다. 이 무렵 시로야는 부스겐사에서 학회원 몇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모두 전쟁 전에 도쿄에서 입회했다는 사람들이었다. 시로야는 야마다이라 주에이에게 연락했다. 야마다이라는 곧바로 청년부원 몇 명과 함께 센다이에 와서 어쨌든 만날 만큼 만나고 돌아갔다. 이때 시로야는 도다 조세이가 도쿄에서 학회를 재건하고자 온 힘을 다해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 뒤로 시로야는 때때로 상경하여 야마다이라와 만났다. 술을 좋아하는 두 사람은 술병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학회의 앞날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결의를 새롭게 했다. 야마다이라에게 강하게 자극을 받은 시로야는 센다이의 동지 몇 명과 차차 활동을 시작했다. 좌담회를 열기도 하고 대백면화를 교과서로 하여 어서를 함께 읽기도 하면서 절복 활동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되자 그때까지 신심을 묵인했던 부모가 맹렬히 반대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늦은 밤에 귀가할 때면 그는 쫓겨나 때로는 헛간에서 밤을 지새야 했다. 취직 문제와 신심의 앞길이 막힌 시로야는 1950년 가을 도다 조세이를 찾아 상경하여 지도를 청했다. 도다 역시 가장 괴로운 고난의 나날이 계속되던 때였다. 도다는 멀리서 온 청년을 간절하게 지도한 뒤 마지막에 말했다. 머물 때는 있는가? 아닙니다. 정하지 못했습니다. 도다는 실업자인 청년에게 말했다. 내가 신뢰하는 청년이 있네. 말해둘 테니 결코 걱정하지 말게. 거기서 머물도록 하게. 도다가 소개한 사람은 야마모토 신치였다. 시로야 구니오는 도쿄에서 닷새 동안 머물고 센다이로 돌아갔다. 취직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로야는 이윽고 센다이에서 어느 보험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 시로야도 전쟁 후의 청년 중 한 사람으로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청춘을 되찾으려는 듯 학회 활동에 점차 온 힘을 다해 몰두하기 시작했다. 시로야는 동지 몇 사람과 함께 본격적으로 절복을 시작했다. 시로야의 주변에는 젊은 청년이 모이게 되었다. 참된 불법이 무엇인지 어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사회의 각종 현상을 볼 때 광선유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쳤다. 도다가 회장에 취임하는 1951년 5월 무렵을 경계로 학회 본부와의 연락이 더욱 긴밀해지고 센다이 지부는 눈부신 태동기에 들어갔다. 센다이 지부의 간부 중에는 지식인이 많았다. 가장 연장자로 전 방송국 직원인 이스즈 겐이 있고 그 외에 30살 전후의 치과의사와 교사 등이 있었다. 모이면 이론에 치우치는 회합이 될 때도 있었지만 젊음이 넘치고 무엇보다 실천적이었다. 센다이 시내는 물론이고 이노가와, 이시노마키, 모리오카까지 절복의 손길을 내밀고 이윽고 아오모리와 후쿠시마까지 나갔다. 이 무렵부터는 본부가 파견한 간부가 와서 때때로 지도하게 되었다. 또 센다이의 간부도 훈련받으러 갔다 오겠다고 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대로 상경했다. 그리고 도쿄에서 열리는 간부회나 좌담회에 참석하여 약진하는 학회의 분위기를 안고서 돌아왔다. 모두 착실했다. 그리고 모두 강한 구도심으로 가득했다.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 쪽이 흡수력이 강한 경우가 있는 법이다. 1951년 11월이 되자 센다이 지부는 조직 편성을 강화하여 5개 지구를 8개 지구로 확대했다. 11월 22일부터 사흘간 기요하라 가스 이사와 청년부 간부 2명이 본부에서 파견되었다. 기요하라 일행은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이제 막 발간된 절복 교전을 지참했다. 기요하라는 간부 13명에게 하루에 13시간씩 사흘 동안 절복 교전을 강의했다. 전력 투구였다. 인재 육성을 위한 모범적인 투쿤이었다. 센다이의 간부들은 360쪽이나 되는 절복 교전을 평상시의 절복 실천과 비교하면서 성공담이나 실패담을 서로 이야기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연찬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정도였다. 이때 어서나 유권초 강의도 열렸다. 온 힘을 다한 곳에는 반드시 인재의 꽃이 피고 번영하는 법이다. 어느새 센다이는 도쿄의 A급 지부 이상의 실력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또 동행한 청년부 간부는 일반 회원을 위해 강의를 담당했다. 1회 50명을 대상으로 사흘 동안 8회 강의하여 도쿄에서 6달 동안 하는 강의를 단숨에 마쳤다. 강사도 수강자도 일종의 오기가 있었다. 이리하여 무엇보다 학회 정신의 침투가 단시일 내에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파견된 간부들은 센다이에 공부하러 온 것 같다며 웃었다. 도다 조세이를 맞이해 센다이 지부 제1회 총회를 개최하기까지 반년 동안 절복과 교학 실천에 이러한 부단한 정진이 있었다. 이러한 정진은 지부를 순식간에 발전시켰다. 이해 11월 말의 세대수는 219세대였는데 이듬해 1952년 4월에 700년제 무렵에는 무려 611세대에 달했다. 그리고 700년제 때 센다이 지부의 총본산 등산 참가자는 146명으로 지방 지부에서는 긍지 드높은 성과라고 할 수 있었다. 도다는 자신의 회장 취임에 호응해 힘차게 일어선 지방 지부가 참으로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센다이 지부가 도호쿠 광포의 사명을 자각하고 약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도다가 센다이라는 지방지부의 총회에 참석한 이유는 전국적인 포석을 놓을 시기가 드디어 왔음을 그곳에서 감지했기 때문이다.
규슈의 야메 지방은 마키구치 시절부터 거점이었는데 도다가 회장에 취임한 직후에 센다이 지부와 함께 새로운 지부로서 발족했다. 그러나 간부가 서로 단결하지 못하여 그때까지도 불붙지 않은 채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였다. 1952년 1월 15일에 발족한 오사카 지부는 활동이 이제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도다의 전국적인 구상에서 보면 힘있는 큰 지부가 앞으로 계속해서 각지에 탄생해야 한다. 그 선구를 센다이에서 보았다고 할 수 있었으리라. 도다는 전국적 포석에 선구를 달리는 총회를 축하하고자 기요하라 이사와 고니시 이사, 청년부 모리카와 비서부장 이지미다 다메 등 이렇게 4명을 대동하고 센다이로 향했다. 3월 하순, 도오쿠는 아직 이른 봄이었다. 도다는 총회 후에 센다이 간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간담과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서늘한 여관방 한 칸을 화로로 덮이고 고타치에 들어가 많은 간부와 대면했다. 생활 문제부터 가정의 소소한 문제까지 간절한 심정으로 지도했다. 개개인에 대한 지도야말로 인간주의의 자연스러운 발로이다. 광선유포라는 전대미문의 대사업은 수천만 사람들의 피가 통하는 단결이 있어야 비로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부들은 대부분 도다와 처음 만났다. 농담을 하면서도 때때로 예리한 경구를 내뿜기도 하고 솔직하고 활달하게 이야기하는 도다의 모습에 그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따뜻하게 감싸는 도다의 자애를 알고는 누구나 모두 감격했다. 센다이 지부가 발전한 특별한 장점 중 하나는 도쿄에서 보내오는 세이쿄 신문과 대백년화의 배부가 대단히 원활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인쇄물들은 구도심이 강한 지방의 학회원에게 광선유포의 실탄이었다. 도다는 밤까지 센다이 지부의 간부 대부분과 만났다. 미래를 향한 비약을 기하기 위해 도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 생명을 쏟아붓는다는 심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거듭했다. 센다이 지부의 총회를 마지막으로 각 지부의 총회는 일단 끝났다. 각 지부마다 한 곳에 응축된 파도가 춘계 총회를 향한 큰 물결이 되어 4월 7일을 맞이했다. 회합 장소는 간다의 스루가다이에 있는 주오대학교 대강당으로 바뀌었다. 총회라면 마키구치 시절부터 언제나 간다의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도다의 회장 취임 이후로는 이치가야의 도쿄 가세이 학원 강당으로 약진했다. 그리고 1년도 채 안 돼 그곳도 비좁아 또 어쩔 수 없이 회합 장소를 변경해야 했다. 이번의 회합 장소인 주오대학교 강당은 좌석수만 2천 수백 개였다. 여느 때처럼 오전 오후 2부로 나누고 오전 9시 반에 개회하여 오후 4시 반에 종료하는 하루가 걸리는 총회였다. 이곳에 모인 2,600여 명의 학회원은 전국에서 달려온 일기당천의 정예였다. 장내의 공기는 개회 전부터 이상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입종 700년 기념 창거학회 춘계 총회라는 입간판이 상징하듯이 20일 뒤로 다가온 700년제 총등산의 전야제로서 활기를 띠었다.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상시의 고뇌 따위는 완전히 잊은 듯 자기 인생의 앞날을 확신하는 기쁨과 투지가 넘쳤다. 인사를 나눌 때도 활기가 넘쳤다. 각 방면에서 참석한 회원도 많아 명실공히 전국 규모로 발전한 총회가 되었다. 벚꽃 만발한 4월이었다. 활짝 핀 벚꽃의 화려함이 장내를 감쌌다. 모닝코트를 입은 도다의 가슴에 달린 커다란 코사지가 눈에 띄었다. 도다는 우선 무엇보다 은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를 끊임없이 떠올렸다. 지금 이 성대한 회합이 열리는 회합 장소에 만약 마키구치 선생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은사는 서거하셨다. 관원의 손에 옥사하셨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지만 참으로 분하기 그지없구나. 도다는 순간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다. 지금부터 입종 700년 기념 춘계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 선언에 도다는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이 총회가 마키구치에게 올리는 최고의 보고라는 것도 깨달았다. 총회를 담당한 고이와 지부의 도미야마 지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700년제를 향한 결의를 말했다. 이어서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초대회장에 대한 보온의 뜻으로 유족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마키구치 초대회장이 서거할 때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손녀 요코는 8년이 지난 지금 중학교 1학년생으로 성장했다. 세일러복 차림에 가련한 요코를 사이에 두고 마키구치의 아내이자 요코의 할머니인 구마 여사와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요코의 어머니, 그리고 마키구치의 시신을 스가모에서 업고 온 고바야시를 도다가 소개했다. 도다는 기념품을 증정하고 연단으로 가서 인사했다. 나는 총회 때마다 가슴속에 초대회장 고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선생님이 떠올라 깊은 감개를 느낍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울지 않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19살 때 49살이신 선생님을 뵙고 그 뒤에 사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교육학회를 창립하고부터는 내가 이사장을 맡아 몸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선생님을 모셨고 감옥에도 함께 갔습니다. 나는 젊다, 고령이신 선생님을 하루라도 빨리 귀가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던 1945년 1월 8일, 1944년 11월에 선생님이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누가 선생님을 죽였는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반드시 온 일본을 절복하고 남묘호랭개교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버리려는 자가 어찌 타인의 악구와 난이 두렵겠습니까? 도다의 어조는 엄숙했다. 마키구치에 대해 말할 때면 언제나 격앙되었다. 언제까지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으리라. 모두 강한 사제의 유대에 가슴이 애이는 듯했다. 울먹이던 도다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장내는 정적에 잠겼다. 도다는 유족을 돌아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시게 된 것도 마키구치 선생님 덕분입니다. 여기 단 하나뿐인 손녀 요코 양이 중학교에 들어갈 만큼 성장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4살이신 사모님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고야바시 군은 돌아가신 선생님의 유해를 업고 오신 분이고 선생님을 생각하면 동시에 고바야시 군이 떠오릅니다. 도다는 유족에게 인사했다. 사람들은 도다와 함께 마키구치를 회상했다. 그리고 도다의 자상하고 인정 어린 보온의 정성을 알고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 총회는 지부기, 청년부기의 수여식으로 이어졌다. 학회로서는 첫 지부기이고 부대기이다. 그 수는 지부기 13개, 남자 부대기 4개, 여자 부대기 5개였다. 지부기는 남보랏빛, 부대기는 붉은 자줏빛 바탕의 비단에 학을 원형으로 염색했다. 참석자가 볼 때 단상 오른쪽에는 학회 본부기가 세워져 있었다. 같은 크기이지만 깃발 한가운데 있는 둥근 학은 금실로 수놓은 것이다. 멀리 바다를 건너고 국경을 넘어 날아오는 학은 세계를 연결하는 평화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다는 먼저 야메와 오사카 지부를 제외한 지부장 13명에게 각각 지부기를 건넸다. 도다는 지부장들에게 말했다. 지부기를
단단히 지키게. 또 어느 지부장에게는 힘주어 말했다. 광선 유포에 선구를 부탁한다. 엄숙한 순간이었다. 이어서 부대기 수여에 들어갔다. 남녀 부대장 9명이 차례로 나와 각자 부대기를 힘차게 쥐었다. 장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고조되었다. 본부기를 중심으로 23개의 선명한 깃발이 단상에 쭉 늘어선 것이다. 그것은 광선유포의 평화대행진의 깃발, 대절복의 깃발, 단결의 기치였다. 이전의 총회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 경관은 그대로 한 곳에 응축된 학회의 모습이라고도 해야 할 것이다. 도단은 청중에게 호소했다. 지금 각 지부의 깃발과 남녀 청년부대의 깃발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4월 27일, 28일에는 이 깃발 아래 모여 등산합시다. 나아가 이 깃발 아래 대절복행을 해나갑시다. 식수는 기요하라 지도부장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기요하라는 작은 몸에 투지를 가득 채우고 연내절복 2만 세대 달성이라는 투쟁 방침을 호소했다. 3월 말의 세대수는 9,560세대가 되었다. 이 1만 세대에 가까운 달성은 지난해 회장추대에 서명한 약 3,000명을 생각하면 위대한 약진이었다. 그것을 다시 1952년에는 2만 세대까지 절복하자는 것이다. 그야말로 맥진의 절복 감행이다. 장내는 긴박해지고 그 결의가 순식간에 넘쳐 흘렀다. 참석자는 힘찬 박수로 기요하라의 호소에 부응했다. 지도부장의 진지함 그 자체인 2만 세대 달성이라는 제안에 부응하여 각 부 대표가 저마다 결의를 피력했다. 이 춘계 총회는 처음부터 절복의 선풍이 휘몰아치는 듯했다. 모두 금세에 완수해야 할 자신의 사명에 결의하는 바가 있었으리라. 오전 1부 회업의 마지막은 도다의 강연이었다. 장신인 도다가 단상에 서자 수려한 이마가 빛났다. 도다는 계목초의 문증을 인용해 니치렌 대성인의 말씀대로 말법에 절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어떤 어려움에도 개의치 않고 절복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불의에 맞는 일인지 설명했다. 대성인님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만 니치렌 한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무도 모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원인을 오직 단 한 분, 대성인님만이 아셨습니다.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은 바로 그릇된 종교에 있습니다. 이것이 대성인님의 일생을 가로지르는 대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성인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가하며 방해했습니다. 대성인님에게 일어난 난의 원인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대성인님은 신명을 바쳐 투쟁하셨습니다. 말법에서 절복이 어떤 난을 불러일으키는지는 이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700년이 지난 오늘 이 사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광선유포를 위해 일어선 이상 여러 가지 난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투쟁이 옳다는 증명입니다. 대성인님은 난이 옴을 가지고 안락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인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모든 난을 이겨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본회를 이룹시다. 활기 가득한 오전의 일부 회합이 끝났다. 휴식 겸 점심시간에는 소년부가 발표와 여자청년 음악부의 합창이 이어져 총회의 따뜻한 친밀감을 더했다. 오후에 2부 회합이 시작되었다. 새끼 청년부장이 일어나 700년제의 의의에 대해 이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가 된다고 호소하고 총 등산 계획을 자세히 말했다.
이어서 체험단 발표가 있었다. 이때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많은 체험담이 발표되었다. 다음으로 하라야마 교학부장이 어서 편찬의 의의와 경과를 발표했다. 지금 어서의 마지막 교정 작업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700년제 전에 여러분 손에 전달할 수 있음을 삼가 보고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던 완전한 어서의 출현은 입종 700년을 맞이하는 지금 창가학회의 손으로 비로소 완성되려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해 봄 회장 도다 주세이 선생님의 발원으로 이 계획을 곧바로 호리니치코 예하에게 말씀드려 그 편찬을 간청드리고 이에 60년간 교황 연찬에 진력한 예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이때가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교학부원은 누차 설산장으로 찾아가 예하에게서 여러 가지 편찬 방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문해 불출의 자료를 간직한 서고를 보고 그 풍부한 자료에 경탄함과 동시에 예하의 깊은 죄에 어서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깊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종이와 기타 자재의 구입, 인쇄소 선정의 어려움, 막대한 비용 조달, 일손 부족 등 수많은 장애에 부딪혔지만 그 장애를 하나하나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대본존의 자비는 우리 회원 일동의 머리 위에 비처럼 내려 유문을 편찬하는데 3대 난관인 장기간의 편찬, 많은 일손, 작은 문제 등 3가지가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간단히 해결된 것은 대성인의 불지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어려운 사업이 마침내 가능해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진심 어린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어서를 서로 심간에 물들여 광선 유포를 위해 크게 매진하지 않겠습니까? 참석자는 대망하던 어서가 머지않아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호성을 올렸다. 이어서 미즈타니 니쇼가 특별 강연을 했다. 니쇼는 계목초, 법화취요초, 보은초, 관심본존초 등을 배독하고 끝으로 힘주어 호소했다. 입종 700년의 4월 27일, 28일 기념일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총본산에 등산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는 절복 교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광선 유포의 그날에는 반드시 불토가 건립되고 예전에 꿈에서 본 세계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니쇼의 강연에 이어 다시 체험단 발표가 있었다. 술고래가 입회하여 술을 끊게 되었다는 비계공 가족의 기발한 체험담이나 필사적으로 돈을 마련해야 하는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눈물과 웃음이 섞인 체험담이 발표되었다. 정치로도 과학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 갈등의 문제로 누구나 괴로워하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활 속에서 가장 힘겨운 어려운 문제를 아는 채 생명오조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의 모습이다. 그것을 멋지게 전환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진실한 목소리가 이날 체험단 발표에 가득했다. 오후의 2부 회합은 도다의 강연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때도 계목초의 문증을 인용하여 대성인의 확신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설하면서 우리의 신심의 기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호소했다. 석존의 불법을 유포하고자 일어서신 3000년 전의 사실을 보면 참으로 장엄한 모습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용수보살은 석존보다 열등하기가 수십 배이고 천태지자를 배견하면 아주 저열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변토인 일본에서 전교대사는 천태대사보다 더욱 변변찮게 보였다고 하지만 전교대사는 당시 궁중에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없이 가난하신 니치렌 대성이님은 당시 시켄에게 미움을 받아 헤이노 사에몬 노조에게 체포되고
삼류강적 속에서도 정법유포라는 대원을 세워 신명을 아끼지 않고 투쟁하셨습니다. 도단은 먼저 삼국사사를 비교하고 다음으로 말법의 중생과 그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의 모습을 그려냈다. 우리는 대성이님에게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천하고 빈약한 하찮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훌륭해 보이는 상대를 절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사실은 가장 욕심이 많고 불법에 무지한 무리가 말법의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절복할 때의 상대방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석조는 말법의 중생에 대해 욕심이 많고 화를 잘 내고 법화경이 무엇인지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만하여 비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바로 최근까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와 하고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도단은 모르는 체하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악인들이 모인 세상에 이런 불초한 내가 여러분의 선두에서는 명예를 짊어졌습니다. 도단은 자신의 사명을 직시하듯 다시 계속 말했다. 계목초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삼류강적, 다시 말해 첫째, 속즉 증상만, 이것은 학문도 없고 불법도 연구하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말하고 법화경 행자를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도문 증상만, 이것은 불법을 약간 아는 듯하지만 훌륭한 척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법도둑이고 대악인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직 나타나지 않은 참성 증상만, 이것이 가장 악랄하고 힘겨운 상대입니다. 표면은 성자처럼 꾸며 세상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내면은 탐욕스럽고 나쁜 마음을 품어 권력을 움직여 법화경 행자를 단합합니다. 이 세 가지, 요컨대 삼류강적이 충만해지면 여기에 법화경 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계목초의 결론에 당신을 법화경의 행자라고 말하려고 하면 큰 상의가 있음이라 라고 있듯이 대성인을 법화경 행자라고 부르기에는 그 모습은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주 유제와 사도 유제를 만나고 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절복행에 매진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공덕이 없다, 말법의 행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는데 법화경 행자란 니치된 대성이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성이는 말법의 행자이면서 왜 이토록 유난을 만나고 가난하셨는가? 그 이유를 자기 몸의 과거세의 숙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화경 행자로서의 위대한 부분을 밝히셨습니다. 어서의 그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결국 천도 버리고 재난도 당하여라. 신명을 바칠 뿐이로다. 신자가 60겁의 보살의 행을 퇴전한 것은 걸 안에 바라문의 졸음을 참지 못한 때문이고 구원 대통의 자가 사모의 진을 경과함은 악지식을 만났기 때문이니라. 선에서든 악에서든 법화경을 버림은 지옥의 업이 되느니라. 대원을 세우리라. 일본국의 위를 물려주리라. 법화경을 버리고 관경 등에 붙어서 후생을 기약하라. 연부를 부르지 않으면 부모의 목을 베겠노라 등의 종종의 대난이 출래한다 할지라도 지자에게 아의가 타파되지 않는 한 채용하지 않으리라. 기외의 대난은 바람 앞의 먼지와 같으니라. 나는 일본의 기둥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안목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대선이 되겠노라. 이렇게 맹서한 원은 깨뜨리지 않겠노라. 사람들은 니치렌 대성인의 이 금언을 들으면서도 그 문의까지 이해하는 자는 극히 적었으리라. 도단은 이 금언을 해설하고 대성인의 확신이 70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우리 샹가학회의 확신이 되어 생생하게 맥동하기를 염원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대성이는 갖가지 대난을 만나는 이유를 자신의 숙습 때문이라고 정하시고 제천이 버려도 좋다. 범난에는 얼마든지 대항하겠다. 나는 생명을 걸고 법화경 육포에 매진할 따름이라 라는 각오를 세우셨습니다. 불초 도다도 대성인의 문화로서 황선유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남녀호랭개교를 위해 내 몸을 언제든지 공양하고자 합니다. 신자는 일본 제일의 지자인 사리부를 가리키고 눈이 맑았다고 합니다. 사리부는 과거세의 60겁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보살의 수행을 쌓았으면서도 퇴전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말을 말하고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의 수행이 진전되는 모습을 본 제6천마왕이 수행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바라문의 모습으로 몸을 바꾸어 나타난 마왕은 사리불에게 당신의 눈을 갖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사리불은 보시행의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눈을 빼서 바라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문은 그 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는 길에 버리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사리불의 결의는 여기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중생 따위를 구제하는 것은 무리다. 나만의 깨달음을 찾자고 하며 보살도의 수행을 버리고 이승의 수행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부를 향한 보살도의 수행에서 퇴전한 것은 사리불만이 아닙니다. 500진정겁이라는 구원의 옛날의 법화경을 만난 사람들도 3000진정겁이라는 옛날에 대통지승불의 세상에서 법화경과 연을 맺은 사람들도 법화경에서 멀어져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져 고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리불이 제6천마왕에 현혹된 것처럼 악지식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악지식이란 신앙을 퇴전시키는 악우, 악승을 말합니다. 어떤 사태에 봉착해도 선에서든 악에서든 오본전을 벌이면 지옥의 괴로움에 빠집니다.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오본전을 끝까지 주지하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비장한 각오로 신앙을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도다가 전혼을 다해 말하는 이야기에 틀림없이 오저의 미혹까지 사라지는 심정이었으리라. 수천의 눈동자는 도다의 한 몸에 집중되어 있었다. 대성이는 나는 대원을 세운다고 외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유혹에 지지 않고 어떤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 이 어본전으로 모든 민중을 구제하겠다는 대서원입니다. 법화경을 버리고 정토교의 관경 등을 신앙하여 내세의 극락왕생을 원한다면 일본국을 지배하는 위를 물려주겠다는 큰 유혹이 있어도 그런 유혹에는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해줄 테니 신심을 그만둬라 라고 하면 그 말을 고지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내게 상의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약한 마음으로는 행복한 경애를 절대로 구축할 수 없습니다. 또 연부를 부르지 않으면 내 부모의 목을 자르겠다. 이런 협박이나 대난이 일어나도 대성이는 그런 것에는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에 정의가 깨지지 않는 한 다른 가르침에는 굴하지 않는다. 그 외의 대난은 모두 바람 앞에 먼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정신이 학회의 정신입니다. 참석자는 대성인의 대확신을 접하고 그것이 또 도다의 확신이 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학회의 사명을 가슴 깊이 새겼다. 빛나는 눈동자와 뜨거운 숨결이 그것을 말해주었다. 도다는 힘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대성인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일본의 기둥이 되리라.
이것은 주의 위, 다시 말해 사람들을 수호하는 힘입니다. 일본국의 안목이 되리라. 이것은 사의 위, 정신의 지도자입니다. 나는 일본의 대선이 되리라. 이것은 친의 위, 생명을 자해하는 힘입니다. 주사친 삼덕으로서의 니치렌 대성인의 이 기백을 깊이 배겨나여 일본 민족, 아니 세계 민중을 구제하지 않겠습니까? 도다의 강연은 여기서 끝났다. 세찬 박수가 언제까지고 멈추지 않았다. 이때 사회자 이즈미다 수석이사로부터 긴급 동의가 나왔음을 알렸다. 이즈미다는 연단으로 나아가 몹시 흥분한 빠른 어조로 긴급 동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늘 지부기, 청년부기를 회장이 수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으로 받은, 아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복의 깃발입니다. 우리는 광선유포의 대풍을 일으켜 이 절복의 깃발을 끝까지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이에 우리의 결의를 피력하기 위해 전 회원이 기립하여 도다 선생님에게 서원하고자 합니다. 뜻밖의 큰 박수가 일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일어서고 이즈미다가 서원을 말했다. 결국 학회 조직에서는 위에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닌 아래서 언제나 솟아오른다. 본말 구경하여 일체의 단결이 최고의 강점이 된다. 장르는 흥분의 도가니였다. 도다는 이때 문득 생각했다. 이것으로 700년제 등산 태세는 훌륭히 갖추어졌다. 남은 것은 사무적인 연락을 원활하게 하여 기일을 어기지 않고 추진하면 된다. 남은 일은 어서의 완성이다. 이 무렵 어서 발간 작업은 5번째 교정에서 교정 완료로 넘어가 인쇄 및 재본 작업이 막 시작될 참이었다. 이제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곳까지 왔다. 한 고비만 더 넘기면 된다. 도다는 눈이 퀭할 만큼 초췌해진 교정 담당자를 격려하고 막바지 지휘를 했다. 표지로 사용할 양가죽을 좀처럼 구하지 못해 이를 맡은 K 상사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손을 썼다. 하지만 대량의 양가죽을 구하지는 못했다. 기일이 임박해 있었다. 한때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이 난관도 위험한 고비에서 벗어나 제 날짜를 맞출 수 있었다. 도다는 K 상사의 노고에 감사해 나중에 어서 판권에 표지 양피 K 상사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특별히 넣도록 했다. 4월 16일 밤, 이렇게 해서 어서 편차는 모든 교정 작업을 끝내고 마지막 하판으로 완료되었다. 대형 인쇄기 4대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교학부원은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오랫동안의 실로를 잊었다. 그리고 도다를 에워싸고 모두 만족하다는 듯이 웃었다. 도다는 깊은 감개에 잠기면서 일동을 위로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훌륭하게 700년제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어본주님 앞에 어서를 바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힘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결국 어본주님의 힘입니다. 또 700년이라는 때의 힘입니다. 거기에 우리 창가학회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이상의 명예는 없을 것입니다. 하타케에 계신 예하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건강하신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룰 수 없는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내 뜻을 헤아려 정말 잘 분발해 주었습니다.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미노부 측은 2-3권으로 분할하여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껏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700년제에 맞춘 것은 불가사의합니다. 그보다
지금에 와서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점은 내가 20여 년 동안 출판 사업의 경험을 쌓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거의 오랜 경험이 이 어서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였는가? 이렇게 짐작이 가고 통감하는 바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참으로 불가사의하게 생각될 따름입니다. 4월 24일 마침내 어서가 발행되었다. B6판 인디언지 사용 약 1700쪽 검은 가죽 표지 케이스가 있는 아름다운 책이었다. 총 경비는 900만 엔이었다. 두껍고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서를 손에 든 회원들은 이 어서를 갖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이 이 한 권의 그릇됨 없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을 70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다는 이것으로써 모든 포석을 일단 완료했다고 생각했다. 우선 교학에서는 어서 발간과 더불어 절복 교전을 간행했다. 다음으로 각부 조직의 충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부를 확립했다. 그리고 전국적인 광선 유포를 위한 포석으로 제1탄이 되는 센다이 지부, 야메 지부의 육성과 오사카 지부의 탄생, 도다는 단시일 안에 필요한 모든 돌 하나하나 정확하게 딱딱 놓았다. 게다가 실수 없이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포석은 700년제 직전에 훌륭하게 완료할 수 있었다. 입종 700년을 경계로 이후에 뚜렷한 큰 비약을 대비하는 포석은 드디어 그 힘을 나타내게 되리라. 도다는 깊은 피로를 느꼈지만 그보다도 이제부터 시작될 미래의 장대한 전망에 긴장했음이 틀림없다. 과연 700년제의 그날부터 새로운 사건이 야기되고 국면은 뜻하지 않은 전개를 맞이하게 되었다. 겹번나무에서 꽃잎이 지고 있었다.